수능 영어, 공무원 영어, 문제를 비판하는 영어 강사들은 많아요. 물론 현재 영어 교육에 대해서 비판하는 강사도 많죠. 자, 근데 토플, GRE 또는 편입 영어를 비판하는 강사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편입 영어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단어가 너무 어렵지 않는 학생들에게. 그러나 그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이 바로 교수님이 원하는 학생인 거죠. 수능 영어, 공무원 영어 나올 때마다 비판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답이 잘못되다든지 기타 등등등. 한 번도 수능의 역사상 답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들이 틀린 거예요. 문제를 내는 사람에게, 출제자에게 바꿔주세요라고 말은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수능 영어는 변함없이 앞으로도 그렇게 출제될 거고 답이 틀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하는 영어 강사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해안을 가지셔야 돼요. 수능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쉽게 내달라 라는 요구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현실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죠. 그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편입영어 보시면 이건 2023년 중앙대 편입영어인데요. 지문의 수준은 어쩌면 수능 정도예요. 근데 어휘는 GRE 수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게 수능 문제였다면 이 단어를 별표치고 단어의 뜻을 알려줬을 거예요. 수능에서는 이런 단어를 절대 기본 단어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GRE 수준에서는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중앙대 편입 영어를 내시는 분은 아마도 영문학과 교수 아니면 영어 교육학을 하신 영어 사범대 교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GRE 수준의 영어를 하는 학생이 많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수능을 거부하면 수시를 보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수능을 봐야 된다면 그에 맞춰서 어휘력도 독해력도 키워야 됩니다. 아무리 유튜브에서 외국인이 수능이 너무 어려워요 하더라도 그 문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어휘를 많이 아는 게 고통스럽죠, 사실. 맞습니다. 그런 어휘를 많이 하는 게 단점은 아니에요. 문제는 듣기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종합적인 거에서 독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듣기가 너무 약해요. 다시 말해 너무 적다는 거죠. 이런 게 문제인 거지. 독해 수준을 내려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리지 않으면 그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독해는 괜찮은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독해를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문제예요. 독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분석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꼬이는 겁니다. 이 문제 하나 보더라도 이거 갖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죠. 저도 그런 거 안 하면 해석만 하세요라 그래요. 근본적인 전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분석 못 하겠습니까?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영어가 아니에요. 분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수능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독해 위주라 하지만 실제로 문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문법으로 갈게요. 독해 아닙니다. 학교나 학원이 다 문법 위주예요. 듣기 거의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말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말하기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잖아요. 학교에서요. 서로 간에 할 수 있죠. 학생끼리. 뭐 그거야 수능과 관련이 없다 보니까 듣기라도 우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듣기도 안 해요. 학원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학원 수능과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 암기하고. 그게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저한테 뭐 해석만 한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는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해석만 하는 게 더 나아요. 문법 같은 거 가르치면 배우는 것 같죠? 그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망치는 일이에요. 자, 하여튼 갑시다. 이 문제는 수준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독해는 수능 수준인데 나온 어휘는 GRE 수준이다. 중앙대 편입영어는 그걸 원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거 재밌는 거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토플과 GRE를 욕하지 않아요. 왜? 이게 웃기는 거예요. 수능영어, 공무원영어는 막 욕하던 강사들이 토플, GRE는 욕하지 않아요. 미국의 권위에 자기가 도전장을 내미기에는 본인도 아는 거죠. 그럼 토플과 GRE는 괜찮고 수능영어는 엉망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편입영어 엉망이냐 그러면 편입영어 GRE나 토플 수준이라니까요. 편입영어 비판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그건 GRE나 토플 욕하셔요. 근데 그래 안 하죠. 왜? 자신이 아무래도 지가 건들기에는 무섭거든요. 얘네들은 만만하거든요. 자기가 보기에. 얘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수능영어나 토플이나 GRE는 그냥 갖다 보셔도 좋아요. 갑니다. Antony of betrayal and loyalty or allegiance. 안토니 알죠? 안토니 바니어. 우리가 배신 betrayal의 바니어는 충성. allegiance 이것도 충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개인에 대한 충성이나 뭐 같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나라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공식적인 느낌을 좀 주고 있는 이 단어예요. Uneasy about those words, the migrant writer feels guilty because of his physical absence from his native country, which is conventionally viewed by some of his countrymen as desertion. uneasy, 불편하죠. 그 말들이 불편하죠. 그러한 이민자 작가가 불편한 사람은 당연히 죄책감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그의 신체가 없는 곳이 그의 네이티브 컨트리 모국에는 없잖아요. 자기 신체가 absence 부재죠. 그의 신체가 그의 육체는 모국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전통적으로 컨벤셔널리하게 그의 동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desert 버리다. 아이엄 붙인 거죠. 네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버린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것을.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ultimate betrayal is to choose to write in another langu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의 배신, 궁극적 배신은 다른 언어로 쓰는 것이다. 작가가 자기 모국을 쓰지 않는 거죠. No matter how the writer attempts to rationalize and justify adopting foreign language, it is an act of betrayal that alienates him from his mother tongue and directs his creative energy to another language. No matter,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작가가 rational,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켜도 외국어를 채택한 거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돼. 그거보다 이게 더 문제란 거죠. 아무리 어떻게 뭐 채택하든 뭐 하든 정당화시키든 합리화시키든 간에 문제는 아무리 그럴지라도 합리화시킬지라도 이건 뭐뭐다라는 거죠. 뭐뭐다? 그것은 배신행위다 라는 얘기예요. 에일리언 아시죠? 외계인 또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의 모국어와 멀어지게 하는 거며 그에게 디렉트 향하게 하는 거죠. 그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또 다른 언어로 전환시키는
그쪽으로 가게 하는, 창조의 에너지를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것은 바로 배신행위 아니냐. This linguistic betrayal is the ultimate step to migrant writer dares to take. After this, any other act of blink amounts to trifle. 이러한 언어적인 배신은 궁극적인 최종의 스텝, 마지막 단계라는 얘기죠. 이민했던 작가가 감히 저지를 수 있는 마지막 단계예요. 이 이후에는 어떤 행위든 간에 다 사소한 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사소한 게 됩니다. 어떤 거죠? 내용이 전부 다? 한마디로 배신이에요. 배신. 그럼 배신이 뭐냐? 134번에서 여러분이 다른 데 모른다 하더라도 스트레인저란 말을 알거든요. 이민자 말고 이방이, 뭐 낯선, 그거예요. 모르시면 알고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estrangement는 별거, 헤어지는 거예요. 별거 또는 멀어짐, 소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어지는 행위, 이러한 국가와 자기 국가와 멀어지는, 소외되는 행위는 어떤 행위도 이제는 사소한 게 되어버린다. 언어를 이제 다른 언어를 썼으니까.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어들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런 단어들. 네. 수능 수준은 넘는 단어 맞아요. 네, GRE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recapitul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게 요약이야요. 요약. 보시 요약. 그다음에 abatement. abate는 이제 비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어원이 막 쳐. 그러니까 감퇴, 뭐 감소, 또는 뭐 폐지, 뭐 이런 의미라고 써요. abatement. modification 하면 말 하니까 뭐가 melt가 떠오르죠. melt, 녹는다 뜻에서 나오는 어원인데요. 그래서 완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 지금 여러분들이 중앙대 편의영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끔 단어를 습득해야 돼요. GRE 정도 수준으로 습득해야 됩니다. 영문학과 교수 중앙대, 또 영문학과 교육학 선생님은 원하는 게 이건 거예요. 그거에 맞춰야죠. 여러분들 미국 갈 때 토플 문제 너무 어려워라고 뭐라고 혼날 겁니까? 비판할 거예요? 아니 이 문제가 뭐 그지 같다고 할 겁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 영어는 토플 GRE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영어예요. 단지 지문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쉽지 않죠. 수능이. 그러면 이거를 버릴 건가요? 현실적인 해답은 여러분들이 이 독해력을 학교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가. 그래 교수님이 내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원하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 수준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문제라고요? 접근하는 방식. 수능 영어나 공무원 영어를 접근하는 방식. 누구죠? 영어 강사. 학교 선생님. 이분들이 문제예요. 독해를 하려고 했더니 문법을 가르치고 있고, 독해를 하려고 했더니 구문 독해를 가르치고 있고, 독해는 들어가죠. 구문이니까. 근데 알고 그것도 문법의 아류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단어 암기하고 문법에 의해서 해석하면 이거 바로 옛날에 아주 50년 전부터 하던 그런 기법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수능인데. 수능은 학력고사라는 그 시험에서 바뀐 이유가 번역 위주에서 영어 교육을 탈피시키자 해서 만든 거예요. 훌륭한 책입니다. 훌륭한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학력고사에서 벗어나서, 학력고사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학력고사 자체는 완전 번역식이었기 때문에 벗어나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훌륭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비판할 강사들을 보죠. 얘가 문제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까지.